성장 전 단계에 걸쳐서 1억을 주는 또 천원주택, 이 전체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인천시 예산에 아니 지역구가 인천인데 대통령이 되셨으면 이런 정도는 지역에 이런 거 꼭 좀 하나 해주세요. 3번 연임하고 싶다.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고 싶다. 물론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는 아직 지방자치단체 만나러 갑니다. 줄여서 지망가 3번째 순서로 인천시장 유정복 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늘 바쁩니다만 9월이 되고 각종 행사도 많고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가 인천 상륙작전 75주년이죠. 그렇습니다. 75년 전 자유와 평화를 지킨 대한민국을 잇게 한 위대한 역사다. 그래서 이 상륙작전 기념행사를 많은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해서 잘 치르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에서 나고 자란 인천 지역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박이로서 시장님 생각하는 인천의 자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인천은 제가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창조형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은 개항으로부터 시작돼서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열은 곳, 산업화를 출발시킨 곳, 그리고 지금 눈부신 성장 발전을 하는 곳, 그리고 끊임없이 미래를 향하는 곳, 모든 곳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역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인천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1902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첫 이민을 인천에서 출발해서 하와이로 갑니다. 그게 벌써 한 123년 전 아닙니까? 그래서 첫 이민을 가고 사탕수수 바다에서 아주 어려운 노동 생활을 하면서도 또 고국을 잊지 못하고 독립자금도 모아서 보내고 교육을 위한 기금도 마련해서 그래서 인천의 인자, 하와이 하자를 따서 인하대학교가 개교가 되는 이런 또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해 나갔다는 것이 인천으로서는 아마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 볼 때 분명히 차별화되는 지역적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장으로 자랑하실 점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지역들이 지역 소멸, 인구 소멸 이런 걱정으로 정말 자치단체장들이 잠을 못 이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인천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인구 문제는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현안 과제입니다. 저출생 문제, 즉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최하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50조를 매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최하위라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는 3년 전부터 깊이 연구하고 체감도 있는 정책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민들이 이 정책의 체감도를 느끼고 또 현실적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인천에서 태어난 출생아자가 1년 전 대비해서 11.6%가 늘어났고 1년 만에요?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으로 출생아 증가율 1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책이 성공했다는 하나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천원주택으로 신혼부부에게 값싸게 살 집을, 주거지를 제공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산모에 대한 임산부 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성장 전 단계에 걸쳐서 1억을 주는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차비드림, 집드림, 그리고 이어드림, 맺어드림, 길러드림과 같은 이런 그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는데 시민들의 체감도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전체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인천시 예산의 0.5%가 안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1억씩 주는 거죠? 1억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나눠서 성장 전 단계에 거쳐주고 또 집도 1000호씩을 매년 공급을 하는데 36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 흔히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격 대비 성능이 최고의 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높은 출생아 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도시 인천 이렇게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사실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터가 좋은 건 아닙니까? 뭐 종합적으로 터라고도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이동을 한다는 거는 기회를 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천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 정책적인 것도 하지만은 앞으로 인천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미래형 도시다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작용할 겁니다. 예. 반값 택배 제도를 시행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인구 문제와 더불어서 이 경제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표적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 택배와 관련한 예. 부분인데 원래 반값 택배로 했는데 이번 1,000원 택배로 바꿨습니다. 아, 1,000원밖에 안 들어요.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사실을 이 온라인상에서 택배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이분들이 택배를 통해서 매출을 높이고 또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지금 1,000원 택배인데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배송한 물품을 각 지하철 역사에 집화장을 설치해가지고 이 집화장에다 갖다 놓게 되면은 예. 이것을 열차를 통해서 목적지로 빠른 시일 내에 배송이 되는 건데 배송 시간은 기존의 택배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반으로 줄이고 물류 비용은 반으로 줄여서 반값 택배라고 시작을 했는데 예. 워낙에 인기가 있고 매출도 거의 10% 오르고 또 이 참여하는 건수도 벌써 1년 안 됐는데 60만 건이 넘고 그래서 이것을 1,000원 택배로 조정을 했습니다. 1,500원을 했다가 더 낮춰서 1,000원으로 인천 도시철도 1, 2호선 지하철역에 30개소에다가 집화장을 설치해서 하는데 이제 10월부터 2배, 60개 전 역사에다 집화장을 설치해서 예. 이게 더 활성화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1,000원 정책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아까 1,000원 주택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천에서는 신혼부부들이 살 집을 하루 1,000원, 월 3만 원에 새 집을 제공해 줍니다. 월세 3만 원이에요. 네, 파격적이죠. 그렇죠. 이미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1,000호씩 공급하는 1,000원 주택, 또 지금 1,000원 택배. 이번에 또 획기적으로 한 부분이 모든 인천의 도서를 방문할 때 1,500원, 즉 버스 요금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려 4시간 걸리는 백령도까지도 1,500원으로 갈 수 있도록 했고 금년도 모든 도서를 방문하는 입도객이 옹진 주민을 빼놓고 인천시민이나 외집분들이 무려 50%가 늘어났습니다. 예. 사실 요즘 기업 중에 다땡소라는 데가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1,000원, 1,500원 말씀하시니까 그런 어떤 스타트업, 그런 혁신 기업이 인천시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1,000원이란 네이밍 자체에서 오는 굉장히 그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고 그런 반면에 인천시에서는 그렇게 과도하게 시 재정에 무리가 따르지 않을 정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성공적인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내년 7월부터요. 인천의 행정체제가 2개 군 8개 구에서 2개 군 9개 구. 그러니까 구가 하나 늘어나는 거죠. 신도시가 송도, 청라, 영종, 검단, 계양 뭐 이런 신도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신도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구도 이렇게 분구를 하는 겁니까? 신도시가 많이 생겼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행정체제가 합리적이냐 효율적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진단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인천의 중구와 동구 2개 군데 사실상 영종을 빼놓은 중동구가 합해야 10만입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2개 구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도 매우 불편하고 예.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 부분을 통합해서 재물포 구로 만들고 거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떨어져 있는 영종은 분구시키고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서구가 우리나라의 특별시, 광역시 구 중에서 지금 인구 1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인천 커요? 서구가 65만이 돼서 그래서 이 인구가 이제 검단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검단구를 분부시키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비효율적인 행정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예. 이 부분도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해서 다 행정체제 개편을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인천시가 주도해서 이 행정체제 개편을 국회 법 통과까지 다 이뤄내는 거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지방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행정체제 개편이고 다른 지역은 사실 인구가 모자라서 합구를 하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구를 할 정도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면 인천 지역의 경제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천은 2년 연속 경제 성장률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4.8%, 6.1%. 그래서 대한민국 1%대 경제 성장률 뛰어넘는 그런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어서 미래를 향한 그런 집중적인 투자나 전략이 좀 유효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시장님 임기 3년 차, 내년이면 4년 차를 맡게 되시는데 내가 꼭 해야겠다. 주력해 나갈 방향 어디라고 보면 될까요? 네, 시장은 종합행정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다 처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한두 가지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지역의 각종 현안을 풀고 또 지금 시민들 체감도 높은 정책을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비전을 세웠고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큰 미래를 향한 방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 뭐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너럴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든가 글로벌 탑10 시티라든가 이런 미래를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그 기반을 쌓는 것. 이것이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네. 거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중구 동구가 통합돼서 이제 제물포구가 됩니다. 제물포는 이미 1883년에 제물포항 개항으로 대한민국 근대화를 시작한 정말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지명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명을 살리면서 또 중동구가 이 방위명칭구일 뿐이지 지역 정서를 대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물포구로 출범을 하면서 개항 이후에 대한민국 근대화를 주도했던 그 제물포의 영예, 그 제물포의 발전 이것을 새롭게 부흥시켜 나간다는 것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고요. 이 지역이 지금 사실 그 화려한 명성 때와는 달리 많이 쇠퇴해 있던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이걸 새로운 미래 성장형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겁니다. 송도 신도시가 보면 정말 천지개벽할 정도로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송도를 제물포에서 다시 한번 실현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조금 차원은 다릅니다. 이제 송도는 무에서 유가 창출된 것이죠. 바다를 메워서 송도가 됐지 않습니까? 제물포구는 과거에 화려했던 명성이 있지만 지금은 쇠퇴한 이 원도심을 다시 재구조화하는 겁니다. 새롭게 도시를 만든 게 아니고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과감하게 도시의 새로운 혁신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자, 인천의 대표 맛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1번 짜장면, 2번 칼국수. 뭘 드시겠습니까? 짜장면 선택하겠습니다. 아, 짜장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짜장면이 한국에 들어온 곳도 인천이 원조입니다. 개항을 통해서 근대 문물이 다 인천을 통해서 들어올 때 짜장면도 최초로 인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인천에는 차이나타운도 있고 지금도 많은 중국 음식점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짜장면은 또 인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음식이기도 하고 예. 또 국민들이 다 즐겨 드시지 않습니까? 서민 음식이죠. 네, 그래서 짜장면을 선택했고 인천은 뭐 이거 말고도 최초의 역사가 굉장히 많은데 짜장면, 뭐 쫄면 이런 부분들이 다 인천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인천시장 두 번째 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인천시장을 3번 연임하고 싶다.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고 싶다. 물론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선출과 인천시장 3연임을 한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경선에 나왔다가 실패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뭐 당장의 정치 스케줄이나 정치 일정으로 볼 때 제가 뭐 대선 후보를 얘기하기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예.
지방선거 문제도 물론 지금으로서는 제가 뭐 당장에 한다 안 한다를 얘기하긴 이른 시간인데 어쨌든 저는 어떤 일이든지 제가 세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던지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양구에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까? 뭐 대통령이 되고 이제 100일 좀 넘었는데 뭐 그 사이에 무슨 뭐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인천시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언급하거나 그런 부분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역구가 인천인데 대통령이 되셨으면 이런 정도는 지역의 또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거 꼭 좀 하나 해주세요. 얘기 한번 해보시죠.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광역 혈도계획 문제 이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인천은 정말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교통망, 예. 경인 전체를 지화하는 문제 이건 가장 큰 문제고 국가가 함께 해줘야 되거든요. 예. 이런 문제를 조금 대통령으로서 해결해 주시는 거는 이거는 인천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시잖아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장외투쟁 움직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런 그 개혁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사법을 장악하기 위한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대해서 혹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치는 결국은 국민을 우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뭐 보수층의 우려라기보다는 합리적으로 국가를 생각하는 많은 분들께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삼권 분립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그런 지적이고 입법 권력이 사법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 이거는 사실상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삼권 분립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법부마저도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에 의해서 좌우된다면은 그거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외투쟁 움직임을 보이는 국민의힘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국민의힘도 조금 많이 성찰을 하고 또 변화 쇄신을 하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국민의힘 역시 진영 논리에 갇히거나 과거에 매몰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양극단에 있는 이 팬덤화되어 있는 이 강성 지지층만이 국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정으로 많은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만 되는데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바로 스스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가 정말 제대로 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말로는 다 국민 얘기하고 국가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이익 그리고 진영 논리 여기에 매몰돼서 많은 국민들을 그 극단화시키는데 역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권이 진정으로 국민 중심의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보수냐 진보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이냐 어떤 것이 정의냐 이런 입장에서 좀 정치가 되기를 아주 소망합니다. 마지막 주제로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인천하면 많은 국민들이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으면 좋겠다. 딱 5글자로 정리한다. 초인류 도시. 인천의 시정 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인류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인천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이고 미래의 비전을 가장 확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국내 도시와의 경쟁은 이미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인류 도시로 이렇게 정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소감 어떠십니까? 뭐 그것도 자수 이런 건 없죠. 5글자로 해주셔서 좋고요. 아주 좋았어요. 예. 그리고 제가 오히려 반문을 해본 게 인천 어땠어요?
저는 사실 인천보다는 유종복에 대한 다섯 글자를 정리했는데 유중유강인. 그래서 유중유강이라는 게 삼국지에 나오는데 부드러우면서 온화하면서 강한. 거기에 사람 인자를 붙여서 유중유강인으로 유 시장님을 정리를 해봤는데 굉장히 온화하면서도 또 강단 있는 정치인, 또 시정을 펼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오랫동안 시민들에게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